안녕하십니까, 신기였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근육과 질환과 통증화라는 시간을 가지고 5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언급도 하고, 근육, 질환, 경락, 해부생리적인 요소를 해서 수기를 이해하고 통증을 이해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 어디가 부족하구나, 나는 이제 저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긴 시간 진행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녹화 영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정신 똑똑히 챙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육과 통증과 질환합니다. 일단 저의 프로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네, 저는 대학을 3개 나왔는데 첫 번째 물리치료과를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박사를 하고요. 거기서 향장학과 석사 과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100억샵 아카데미, 우리 피부미용 1인 샵을 연순 수익을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100억샵의 대표 리더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미용 응용 실전 해부학 교수고, 대한민국 1호 근육 경락 통합 수기 치료 교수입니다. 저건 누가 지어줬냐?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2호겠죠? 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한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미지산업학과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에서도 산업체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분들 저를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한의원에서 한 30년 정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사 생활보다는 수기요법으로 생활을 더 많이 했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많이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부분이 뭔지 알고 어디부터 가르쳐 드려야 될지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한번 편안하게 알려드려보자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단어를 합니다. 제가 꼭 수업할 때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 옆에 서 계신 분은 우다가와 선생님이, 우다가와입니다. 저기 큰일 납니다. 우다가 선생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로카와 선생님이랑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우리나라로 96세가 되셨습니다. 96세가 되셨어도 현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사지와 수기와 주물르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저분은 독특한 수기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로카 선생님의 테크닉을 많이 전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리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실기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이론 시간에도 바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아마 이분의 원리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설명 PPT를 통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다 끝나는 시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다리 각도를 벌립니다. 요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측정기가 있습니다. 발목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노기스라고 부르죠. 이거 지금 원래 공업용 노기스인데 저거를 쓰시고 계셔서 저는 와서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리 각도를 벌려놓고 그 각도에 의해서 측정과 치료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자, 요분은 우다가 선생님입니다. 우다가와. 지금 오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우다가 선생님은 일본의 도쿄에 있습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우다가 선생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서 마음적으로 좀 불편합니다만 걱정도 되고, 우다가 선생님은 제가 관리해주고 치료했던 하나의 패턴의 이론이 정립을 해주셨던 분이시고, 이분과의 교류로 인해서 우리 100억에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원래는 5월달에 또 일정이 잡혔었는데 5월달에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번 오시고 8월에 오시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다가 선생님의 그 귀한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요, 이분의 테크닉은 근막을 푸는데 교착되어 있는 근막을 우리가 성격상 급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풀릴 때까지 지그시 푸는 그런 테크닉을 씁니다. 근데 효과가 제가 이분에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받으면서 야, 이거 빨리 우리 100억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모셔왔고, 이분의 샵입니다. 여기가 도쿄에 있는 샵인데 베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바깥에 본인 책상에 앉아 있는 곳밖에 없는 요 공간에서 혼자서 합니다. 이분 엉덩이로 관리하면 모든 게 이제 좋아지는 엉덩이 근막에 대한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번역서를 보고 쫓아가서 만나야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다와 선생님의 기술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저를 가만히 보면은 일본의 두 선생님들에 대한 영향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오늘도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주지하면서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더라. 우리는 그 에너지를 파장 또는 알파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Awaken with Mental Active, 깨어있을 때 베타파,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떤 상황에 유지되는 Awaken and Resting, 쉬면서 깨어있는 이 상태가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83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잠이 들면 세타파, 그리고 아예 깊은 잠이 들면 델타파라는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치료적 관점에서는 Awaken and Resting이라고 하는 알파파의 에너지를 여러분과 같이 저랑 많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치유하는 과정들도 과정에서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체험관리사 1급 과정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 베타, 알파, 세타, 델타라는 그 파장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림들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 몸이 참 좋아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몸이 스스로 자기를 살리는 그 에너지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만져서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객은요, 내가 일정하게 혈액순환만 돌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치유가 되고 좋아지는 작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착각에 빠집니다. 야, 내가 진짜 신의 손인가 보다, 막 이런 느낌도 갑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약간은 여러분들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낫게 해주거나 좋아지게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오늘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파라는 파장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알파파의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서는 어나인딩 잠깐만요. 스스로 치료가 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의 주제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약 130장의 이상의 PPT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5시간 동안 130장 이상의 PPT를 보시면서 모든 내용의 주제는 이 5가지의 종결이 되게끔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 인체 수기의 키포인트가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인체의 경락이 인맥, 동맥은 저 기경팔맥이니까 빼고 12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방광경락은 횡격막을 통과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모든 그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횡격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기적 요소와 치료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횡격막을 통해서 활용하는 수기법과 횡격막을 이용하는 기술, 또 횡격막에 붙어있는 장부, 또 횡격막을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또는 그 이익적인 요소들, 또 횡격막에 지배하는 신경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추 1번이라는 거는요, 신경의 흐름 레벨에서 우리가 그 흐름으로 통해서 하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케어하는 기준점입니다. 신경이 내려가고, 그러면 그 신경은 근육을 지배하고, 그 근육은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추 1번을 통해서 하지의 테크닉을 완성시키고, 요추 1번을 통해서 하지의 근육이 움직여서 인체 근육량의 약 거의 7, 80%가 있는 하지 쪽의 근육량을 움직여서 몸의 회복 반응,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요추 1번이 있다면 상지에서는 쇄골뼈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라비클, 쇄골뼈는요, 빗장뼈라고 부른다, 막아준다. 뒤에 어깨뼈와 늑골과 이 뼈가 앞으로 나오는 막아주는 뼈인데, 쇄골뼈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림프와 그 다음에 쇄골화 동정맥, 쇄골화 동맥, 정맥, 상완신경 종의 흐름, 모든 흐름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저 쇄골뼈의 틀어짐은 결국 대흉근의 밸런스, 체형의 밸런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쇄골을 제가 숫자로 약 30%를 컨트롤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추 1번을 심하게 표현하면 70%가 컨트롤됩니다 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아리를 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종아리라는 부분은,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저기 갈비뼈 안에, 늑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주물르거나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스스로가 참 열심히 움직이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혈액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은 혈액순환인데,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혈액이 올라와서 그거를 케어해 주려면 정맥이 살아야 되는데, 그 정맥의 순환은 심장 같은 곳이 어디 있을까? 결국 그거는 종아리로 컨택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종아리 부분을 만지게 됩니다. 한방적으로 종아리의 혈자리는 우리는 승산이라는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산이라는 자리를 여러분은 수기요법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PPT들의 사진들은 여러분들 외부에 같을 보는 분들 외에는 물론 영상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캡처를 하더라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자료들 최대한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그 유출하실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유출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자, 종아리 끝나면 이제 상경추란 부분이 나옵니다. 경추 1번과 2번은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저기에는 물론 뼈가 없죠. 다른 뼈, 경추 2번, 3번, 4번, 5번은 물론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경추는요, 물렁뼈가 없어서 틀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이셔츠의 맨 위에 단추를 잘못 채우면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옷의 그 단추가 틀어져서 내려가듯이 상경추의 틀어짐은 결국
전체의 틀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경추를 이해하자. 상경추를 풀어주자. 그러면 6가지가 좋아지더라. 혈압, 뇌압, 림프순환, 640만 주 뇌신경 흐름의 원활함,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장부의 기능이 살아나고 알파파의 파장, 이 후두골 쪽에서 알파파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경추를 풀면 알파파의 파장을 통해서 몸에서 치유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계속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 5가지를 언급을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모든 테크닉은 이 5가지에 종결될 겁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서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이 5가지 포인트들을 치료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5자리는 불변의 진리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다 외워줘라. 이걸 누가 주장했어요? 라고 물으면 신원범이가 주장했어요 라고 해서 신교수, 신스로 신원범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로 갑시다. 쇄골뼈를 한번 보고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에 대한 유튜브의 영상을 여기 말고 신원범 라이브에다가 유튜브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풀어놓으면 의외의 효과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저 증상을 평소에 고객이 저 증상인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고 솔직히 모르죠. 이게 흉곽에서 눌렸구나 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고 알아야 될 것들 첫 번째, 늑골 1번 뼈는 쇄골뼈보다 높이 있다. 자, 그러면 그 공간은 얘보다는 분명히 쪼여져 있겠더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척추 모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늑골 1번과 전체 바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게 되면 그 공간이 좁다는 걸 느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혈관이 나오죠. 네. 혈관이 지금 쭉 보여주고요. 그리고 신경이 보입니다. 그 신경이 여기선 생략됐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대흉근이 붙어서 쇄골제 대흉근이 상한 걸로 가고 요 뒷면으로는요 승모근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는요 쇄골 하근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흉근 밑으로 신경이 지나서 팔로 내려갑니다. 자, 요 결국 쇄골뼈의 움직임이 이쪽에 영향을 준다라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의 그림을 보셔라. 자, 얘를요 이제 우리는 뒤집었습니다. 요 몸의 뒤쪽입니다. 여기는 프론트, 정면, 여기는 백. 자, 소원근 보이죠?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 보이고 극하근 보이고요. 극상근 보입니다. 자, 이제 상완 삼두근, 대가리 2개. 예,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서 삼두근이 보이게 되고요. 요렇게 라티스머스 도시라는 광배근지에 흘러가게 될 거죠. 여기에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소원근이라는 그림을 이해할 거고, 소원근을 찾으면 그 안에 이제 신경레벨에서는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라는 그림을 보게 될 거고, 또 하나 눈에 띄어야 될 거는 뼈하고 근육하고 연결해주는 거는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오게 되면 소원근을 풀고 이 부분에다 찜질해주면 효과적인 면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더라. 테레스 마이너 포인트, 핫팩 찜질을 해라. 거기를 깊게 풀어서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을 풀어라 라는 그림 보여줬고요.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는 그림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걸 보입니다. 요게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목과 어깨의 기준점 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목과 어깨의 기준점 포인트가 되는 자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과 어깨의 기준점이라는 자리를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의 몸이 머리가 일자로 섰습니다. 섰을 때 얘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기준을 세워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 둘씩 땡깁니다. 그리고 명명합니다. 너는 두판 상근, 너는 흉쇄 유돌근. 그런데요, 목은 C자가 돼야 되잖아요. C자.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더 줘야지 앞으로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사각근도 앞에다 하나 더 주자. 사각근을 주고 이제 봅니다. 여기 잡아놓고 밑으로도 잡아줘야죠. 자, 밑으로 그 에너지 잡아서 잡습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유두위 세치, 유두위의 세치 포인트, 반중에서 세치 포인트. 여기는요, 흉추 12번, 승모근이 끝나는 흉추 12번. 여기는 승모근이 덮어주죠. 자, 이제 양쪽 앞뒤는 해결됐어요. 근데 좌우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 좌우. 좌우는 이렇게 줄을 달고 옆으로 당겨서 오구 돌기 잡습니다. 오구 돌고, 오구 돌기. 오해 돌기, 오구 돌기. 여기 오구 돌기. 아이고. 자, 못 견디게 좀 잠깐 해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셔서 불편하셔가지고. 자, 여기가 오구 돌기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늑골 1번 뼈가 쇄골뼈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 레벨이 일로 통과되는 거랑 요 틈으로 나오는 거랑 그 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쇄골뼈가 말입니다. 요렇게 얇은 게 돌아가면 두껍게 변하잖아요. 얘가 틀어지게 되면 여기에 공간이 좁아집니다. 뭡니까? 흉곽 출구입니다. 여기가 흉곽 출구가 쪼그라들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면 소라시가 올레 신드롬, 흉곽 출구 증후군이 온다. 그럼 이 늑골 1번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붙어서 전체적으로 얘가 풀무라고 표현을 하면 뭐 이게 힘을 주는 작용을 하지만 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의 움직임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내장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말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움직이거나 액션하고 동작할 때 이 늑골이 위에서까지 쭉 당겨서 놔주는 거죠.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걸 설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차는요, 휘발유와 전기가 같이 움직여요. 어느 정도 일정상 속도가 지나가고 나면 휘발유를 안 쓰고 그때부터는 전기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잖아요. 우리 심장도 태어날 때부터 뛰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몸을 같이 움직여주는 어떤 상황에서 심장의 그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심장도 덜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목은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일로 하나 잡습니다. 오구 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해 돌기, 까마귀호, 주둥이 구. 이렇게 잡아서 여기 풀어야 되고요. 자, 여기 유두 라인에서 세치 위, 요 포인트 풀고요. 그 다음에 흉추 12번 쭉 내려가서 요 라인 이렇게 풀어야지 됩니다. 태어날 때 분명히 아기는 고개가 앞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고개를 폈습니다. 자, 아이의 폐 속에는 양수와 세포 내액이 꽉 차 있었어요. 몸 안에 세포액에 물로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의 호흡은 아이가 하지 않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는 폐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폐호흡이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가 대신 그 호흡을 해줬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태어나오면서부터는 자기 혼자 폐호흡을 해야 됩니다. 폐호흡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장. 물론 심장을 좀 더 다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아예 심장을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자, 여기에 원래 성인들은 피가요, 외부에서 올라서 들어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로 나온 다음에 다시 폐로 나가죠. 폐로 나갔다가
다시 좌심방 들어갔다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나가잖아요. 애기들은 굳이 폐로 가는 이게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여기만 통일하니까 여기가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난원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피가 여기서만 통합니다. 여기서만 통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양쪽에 이제 폐에 물이 차 있던 것들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물들을 서서히 바깥으로 빼냅니다. 흡수가 됩니다. 외부로.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살짝 닫힙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듯이 닫히면서 쫙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피를 위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폐로 돌아서 폐호흡을 시작하는 거죠. 폐호흡을 시작하고 폐순환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구부려 있었던 이 체형이 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폐가 펴지면서 코가 이쪽이 기도가 열리면서 호흡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잡고 있던 것들이 느슨하게 쫙 펴지고 뒤에서 쫙 당겨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살다가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꾸 다시 앞으로 갑니다. 호흡이 짧아집니다. 심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원래의 호흡 상태로 늙기 위해서 자꾸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뱃속에서 호흡하던 속으로 들어가듯이 폐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틀을 바꿔야 된다. 흐름을 좋아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고돌기와 이 부분을 풀어서 그 그림을 좋아지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을 푸는 그 그림 중에서 유두 위의 스위치 포인트, 흉추 12번, 그리고 앞에 흉쇄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을 풀면 목은 해결되는데 이 양쪽에 오고돌기를 돌려서 나사를 풀어서 전체를 부드러운 소통으로 놓고 만들어야 된다. 오고돌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꽉 조여져 있습니다. 그거죠. 바람 부는 곳에다 텐트를 다 쳤어요. 몇 개의 텐트를 쳤는데 도저히 불안하니까 텐트에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어디 나무나 기둥 같은 데나 아니면 큰 바위에다가 갖다 줄을 묶어놓습니다. 얘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오고돌기라는 거죠. 상지 쪽에서 대부분의 모든 근육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에 모여주는 자리, 힘을 주는 자리, 오고돌기, 목을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 잡아주는 자리, 유두의 스위치 포인트, 뒤에서 당겨서 딱 기준 잡아준 자리, 흉추 12번입니다. 쉽죠? 오케이. 여러분들은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설명을 똑부러지게 해주는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콜 옆으로 빠져주시죠. 자, 이제 요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흉곽출구근과 사각근과 소흉근이라는 그림의 하나의 그림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부분, 오고돌기의 역할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결합조직의 형태로 연결됩니다. 그 결합조직은 우리의 콜라겐 성분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솜사탕처럼 벌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합 조직이 서로 늘러붙지 않도록 유착이 되거나 교착되지 않도록 계속 풀어주고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이사로 경락이 흐르고요. 그 경락이 흐름과 동시에 그 사이로 소통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12경락의 에너지부터 전체 흐름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자, 수기요법의 키포인트, 제가 전거근의 모습과 교근과 이 그림을 놓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입니다. 왜 굳이 전거근의 그림을 놓아줬을까? 세라토스 안테리어, 얘도 지배신경은 경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자꾸 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자꾸 5번이라는 뼈에 연관됩니다. 5번, 경추 5번. 극돌기 뒤에서 잡히는 뼈가 그냥 다 하나로 뭉툭하지만 5번부터는 갈라지는 뼈의 모양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만나는데, 여기는 목 주변에서 제일 많이 막형처럼 목 주변 어깨, 목, 근육, 신경을 그쪽에서 뿜어내고 잡아주는 하나의 중심, 목 디스크가 일어나는 하나의 중심, 그 중심에서 신경 레벨이 하나 내려와서 옆구리에 있는 전거근, 세라토스 안테리오를 딱 형성시킵니다. 얘는 뒤로 넘어와서 능형근과 붙어서 하나의 소통의 에너지가 되고, 요 밑에 통해서 익스터널 오블리퀴라고 하는 외복사근이 통해서 배 쪽으로 내려가서 하지랑 연결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왜 이 전거근이라는 그림을 그냥 옆구리에 있는 근육으로 보지 말고 인체의 체형을 잡아주는 그 핵심의 중심으로 봐줘야 된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기가 두툼해지고 살이 찌고 하나의 부유방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전거근에 대한 테크닉을 이제 저랑 같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외복사근을 풀어야 된다. 뒤에 있는 능형근을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 자, 두 번째 그림. 교근과 측두근이 나왔습니다. 네. 교근, 측두근입니다. 우리는 이 교근이 볼링공을 약 30개, 여러분들 한 13파운드 정도라고 쓰는 그 볼링공에 30개 정도의 무게로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 도대체 교근의 힘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물었더니 어떤 미국 서적의 원서에 13파운드짜리 볼링공 30개 무게다 이렇게 얘기해요. 13파운드짜리 30개 정도 무게다. 제가 한 14파운드, 15파운드 볼링을 하는데 파운드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교근은 깨물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단순히 먹고 쓰는 걸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 PPT 뒤에는 있다가 여기서 3차 신경이 나오는 그림과 안면 신경이 나오는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근이란 근육은 단순히 먹고 씹고 깨무는 근육이 아니라 뇌혈관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하나의 펌프적인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게 되고,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 얼굴의 틀어짐, 사각턱, 얼굴의 구안화사, 얼굴의 뭐 비대칭 대부분은 교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교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측두근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 측두근을 풀지 않으면 교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얼굴에 측두근이 그래도 어르신이거든요. 추위에 민감하고 여기에 측두 동맥이 또 겉에 있기 때문에 손을 벌려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림을 갑니다. 그래서 측두근을 풀어주고 교근을 풀어줍니다. 자, 교근도 풀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손 놓고 하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림 볼 거고, 옆에는 그냥 안면 신경의 글만 나올 건데 좀 이따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기적 관점에 두피를 풀 것이고 측두근을 풀 것이고 교근을 푸는 동작들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볼 거고, 오늘 PPT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도 그런 그림들이 보여줄 겁니다. 사이사이에 필요하면 조금 전처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PPT는 일정한 순서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해 봤는데 쭉 순서대로 나가면 여러분들 끝날 때 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중에 앞에 것도 집어넣고 뒤에 것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아니 왜 신규 수익 갑자기 하다가 앞에 거로 넘어갔고 왜 앞에 거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뒤에 거로 하지?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깜짝 쇼입니다. 왜? 우리 서로의 머리를 믿지 말자. 그래서 앞뒤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제가 할 겁니다. 자, 교근, 측두근 맞고요. 전거근, 분명히 제가 이거 다시 묻습니다. 오다리 X다리를 치료하는 오다리 X다리는 전거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거근이란 근육을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오게 되면 와우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도입니다. 이제 수없이 오늘 시간 돌아갈 때마다 혈액순환.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는 피가 돌아야 되고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할 겁니다. 피가 돌아요. 그 돈다는 거는 서큘레이션,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 순환의 힘은 두 가지 힘으로 봐야 됩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힘,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힘. 심장에서 보내주는 힘은 심장의 박동과 펌핑,
다시 심장으로 올려주는 거는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판막, 판막 보이죠? 정맥. 해버실 가게 되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이 정맥을 갈라서 판막을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판막을 통해서 피가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판막은요, 피가 올라가면 문이 닫히는데 얘가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해줘야지 판막이 열렸다 닫렸다 올라간다. 결국 혈액순환이란 심장의 힘과 근육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근육은 누구의 또 명령을 받는다? 신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척수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원활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척추뼈 말고 척추, 기둥 전체에서 신경의 레벨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척수, 동맥 라인, 척추 기립근, 그 기립근의 소통을 먼저 원활하게 풀고 각도, 뼈의 각도,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오게끔 목은 C자, 흉추는 뒤로 나오게 하이퍼시스, 그 다음에 허리는 로도시스, 이 각도를 잡아줘서 척수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면 머슬, 근육이 그 기능이 살아나고 블러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소통의 그림의 연속선상에서 봐주자. 동맥에서 와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모세혈관을 통할 때 노폐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걸 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올라가서 심장으로 가서 한 바퀴 싹 털어서 그리고 다시 산소를 가지고 다시 전신을 쫙 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올라가다가 저쪽 간에서 영양분도 좀 보급받아가지고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으로 전신을 쫙 돕니다. 오늘 제가 혈관도 보여줄 겁니다. 동맥이라는 혈관이 어떻게 몸에서 형성돼서 내려가는지, 정맥이라는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수업이 똑같으나 다른 것 같은 수업입니다. 아마 오늘 수업 들은 사람들 다음 주에 저녁에 하는 수업을 또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한 번의 수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저 어느 날 예전에 제 수업을 100번째 들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습니다. 100번을 들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 나오게 하려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이 안 되고 예습도 안 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장에 들어와서 신 교수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의 대화처럼 만드는데 100번 정도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각기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봅시다. 모세혈관과 정맥과 요 정맥의 안에 판막이 들어있다 라는 그림 잊지 말고 보십시오. 다음, 자, 자골신경과 장요근 이상근의 수기를 봅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봅니다. 엉덩이. 우리가 엉덩이를 보게 될 겁니다. 대둔근은 이제 중둔근이 보이고 요게 중둔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보이고 그 밑으로 자골신경이 나옵니다. 쫙 얘가 눌러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저 뒤에 이제 소등근이 보여요. 소등근. 자, 그런데 이 대전자, 이 대퇴 골두를 기준으로 해서 골반과 다리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신경이 나와야 되고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 굵은 신경, 자기 엄지손가락 두께만큼의 이 좌골 신경이 결국 하지로 내려가서 하지의 근육을 컨트롤하고 근육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면 안 됩니다. 이상근에게. 근데 이상근이 말입니다. 비대해지거나 붓거나 원인에 의해서 두꺼워지면 이 좌골신경은 누릅니다. 허리 신경이 누르는 게 아니라 얘가 눌러서 다리 쪽의 신경 레벨들이 그 기능을 못하고 혈액순환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엉덩이 뒤쪽에서는 중둔근을 통해서 허리 주변의 모든 교착된 근막을 풀어야 되고 이상근 주변의 이 좌골신경을 풀어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의 길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척수라는 곳에서 척추 안에 척수신경이 원활해서 걔네가 하지까지 원활할 때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때 혈액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혈액순환은 근육의 힘인데 그 근육을 컨트롤하는 신경 레벨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기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슬 파워는 우리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근력 운동 본인이 하시거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주셔야 되는 게 요 과정입니다. 자, 정면을 보시죠. 자, 요게 두 개의 근육 앞에서 우리는 장요근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해부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쪽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풀므로 인해서 허리의 문제와 고관절의 굴곡과 또 배에 균형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균형적 요소는 말입니다. 제가 등장하면 깜짝 놀라시죠? 네. PPT만 보고 싶으실 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몸이 균형이라는 객토에 또 그림을 그려보면 허리입니다. 척추고 다리입니다. 옆모습입니다. 뒤에는 척추 길이끈이 있습니다. 척추 길이끈 또는 다혈근도 있고요. 앞에는 우리 몸 안에 또 사실 겉에 있는 걸 좀 생각하자고요. 저 앞에도 저 앞쪽에 복직근이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려면 이쯤에 그려야 되지만 요거다 그릴게요. 복직근. 그런데 균형적 근육은 이 앞에는 장요근을 잡습니다. 뒤에는 요 방형근을 잡습니다. 근데요,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에는 반드시 동조하는 근육, 힘의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내장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장부의 에너지가. 그래서 균형을 보게 되면 장요근의 에너지 플러스 장기의 에너지, 내장부의 에너지가 될 때 이꼬르 요방형근이 되는데 요방형근이 이렇게 되면은 동등하지가 않으니까 두 개를 더 더합니다. 하우거근 그 다음에 광배근을 더 더해서 얘랑 균형의 에너지를 맞춘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장부의 에너지 압력. 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소장이잖아요, 소장. 요 소장 얘기도 할 얘기가 또 해부 생략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요 에너지 플러스 요 에너지가 균형의 에너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계속 균형과 반대 에너지로 갑니다. 자, 균형과 또 기량의 에너지가 같이 간다. 균형이 또 기량하고 같다고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복행근과 승모근은 기량작용을 하자 균형의 작용을 하고 상완 2두근과 3두근도 기량의 작용을 하지만 서로 균등한 균형을 하고 대퇴 4두근과 햄스트링이 어떤 반대 에너지도 하지만 균형을 통해서 서로 뭔가 견주고 나가는 에너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계속 사이클을 이해를 하시고 수기를 보게 되면 관점적 차원이 되게 편안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기가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이 몸을 손대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아까 알려줬던 5가지. 자, 요추 1번. 그죠? 요추 1번. 쇄골. 그 다음에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 요 5가지의 그림을 넣고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 방식이 쉬워지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케어해 나가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야,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거야 라는 거는 내가 방식이 있어야 되고 공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 첫째 시간의 이 영상만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상이 못 올라갑니다. 첫 시간 거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자 댓글과 에너지를 쓰셔도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시간부터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여러분들 100 몇 분 듣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 하면 이름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